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수희 멘토님께서 여성부에 우리가 사실은 하기 전에 작년까지 여성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전문 멘토들과 함께 멘토 관계를 계속 해왔어요. 그걸 총 진행했던 겁니다. 근데 한 4년 전인가요? 나하고 왔는데 벌써 5년인가? 5년. 나하고 2년. 2010년에 2010년에 이게 5년째 된다는 거죠. 시작은 2010년 코치 만난 걸 그 전이네요. 그래서 2006년 6년이죠. 10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이수희 멘토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학의 교수까지 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너무 바빠요. 한번 이렇게 오기 힘들 정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러줄 때는 온다는 사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5분 동안 우리 이미혜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좀 재미있는 웃음을 한번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랑 두 분씩 좀 짝 좀 해주세요. 짝 찍고, 예, 짝 찍고 두 손을 이렇게 아주 뒤지는 마시고 약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오른손을 이렇게 대고 서로 왼손 이렇게 있죠. 박수내실 건데요. 서로 오른손으로 왼손을 치시는 거예요. 서로 아니 마주치는 게 아니라 서로 오른손으로 상대방이 왼손을 치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번엔 왼손으로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상대의 왼손을 서로 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상대방은 똑같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래 아셨죠? 아, 그 틀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오른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착. 이번에는 왼손으로 반대로 착. 그렇죠. 그렇죠.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하는데 입으로 하나, 둘, 셋, 넷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 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하. 이거는 1번 동작입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씩 치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와, 여기 천재들이 있어. 제가 하라는 테크닉을 바로 알아서 그렇죠? 제가 바랬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 둘, 하. 시작. 하나, 둘, 세 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번은? 하나, 둘, 셋, 세 번. 하나, 둘, 셋. 그렇지, 역시 우리 박사가 짱 틀리다. 하하하. 하셨죠? 시작. 이제 몇 번 해야 될까요? 네 번 해야 되겠죠? 예,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 둘, 셋, 넷, 하.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서로 이렇게 마주대고 계세요. 마주대고 손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 손으로 이렇게 하트를 그립니다. 하트를 그려서 짝. 자, 하면서 하트를 그려서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예, 맞아. 예, 여기서 하하하하 하시는 거 아시죠? 두 손을 서로 마주친 상태에서 하트를 그리고 하트를 그리고 그렇죠? 5번. 시작.
박순호 무슨 박사님한테 배운 거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하하 연습을 했으니까 다 같이 크게 몸과 마음과 뱃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쭉 출동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박장대소 웃음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벨을 누르시고 몸 누르시고 엉덩이 찌고 내가 딱딱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몸 좀 풀리셨나요? 네. 시간이 5분 주어진 강의로 이거 15분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조금 더 해주세요. 예, 네, 두 분 계속 손잡고 계시죠? 네. 그러면 무릎 두 번, 뒤꿈치 두 번,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노래를 고개를 잡고 하시죠. 예,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랄랄랄라 할 때는 손을 구리구리 하시고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다 같이 손잡고 들어갑니다. 시작.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이랑에 같이 넣어가지고요. 랄랄랄랄랄랄랄.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기신 분 따라합니다. 이겼다! 이겼다! 지신 분, 지신 분. 잘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졌다. 안 돼요. 여기는 긍정적인 곳입니다. 졌다 이런 말씀 저 죽었다. 저 죽었다. 이기자! 지금 아셨죠? 시작! 이기자! 네. 그렇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기기는 없습니다. 이기신 분 이겼으니까 등을 갖다 드시고 지신 분은 이긴 사람 어깨를 듭니다. 이긴 사람 어깨. 예, 따라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요 두 손을 모으세요. 그래서 나의 이 두 손에 있는 좋은 기운을 앞 사람에게 전해줄 거예요. 그런데 전해주는데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두들깁니다. 두들기는데 등심 따라합니다. 등심이 어디 있어요? 등에 있는 근육이 다 등심에 두들깁니다. 등심. 그다음에 안심. 목시 두들깁니다. 이번에는 네, 갈비살이 잡히는가요? 예, 좋으셨죠?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미혜 교수님이 하면 그냥 막 행복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많은 시간을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오늘 하는 시간이 쫓기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니까. 오늘도 정말 어렵게 이렇게 자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학부모 분들이 멘토로서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나오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식사하는데 보니까 얼굴을 딱 보니까 처음에 저렇게 다 착한 사람들만 보이니까 멘토는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잠재력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킬까 고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 오늘 여러분들 항상 반복된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 먼저 선각자들은 미리 가서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멘토링을 연구하다 보니까 멘토의 정신을 연구하다 보니까 멘토의 정신 속에서는 높은 성장을 넘어서 성숙된 어떤 정신적인 문화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됐어요. 멘토를 연구하니까. 근데 그 성숙된 정신 문화가 결국에는
한 시대의 새로운 리더를 만드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리더들이 지금 우리 사회 젊은 친구들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경받을 어른이 없대.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고. 왜 그럴까? 굉장히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찌 이렇게 하지? 옛날에는 우리가 교장 선생님만 해도 참 존경하는 선생님이었고 주위에 전부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 의식 수준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하위에 있다는 걸 발견해요. 저는 유치원부터 기업의 대기업의 임원들까지 다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오히려 부모가 자식보다 더 하위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의식의 체계는 위에서는 하위가 보이지만 하위에서는 상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상위에 있는데 하위의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한 시대가 새롭게 오는 그 시대에 우리가 리더가 그것을 갖추지 못했을 때 또는 그걸 갖췄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우리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준비가 뭐가 필요하냐면 환경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경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직도 여러분들 주위에는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죄의식을 갖고 굴욕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보면 나 남편 잘못 만나서 또는 대통령 잘못 만나서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한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신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따뜻한 자본주의가 되고 있다. 그것이 자본주의 4.0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일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 따뜻한 자본주의와 함께 크게 가치가 이동하고 있어요. 그걸 빨리 맥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정부화 시대 때 최일선에서 있어봤고 그 다음 오는 시대에 또한 생명공학 시대 최일선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신혁명을 1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준비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98년도에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을 했는데 강남에 있는 모 목사님은 저보다 10년 전에 미국의 텍사스주에 가서 컴퓨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정신혁명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것에 처음 여러분들에게 물밑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인성교육법의 통과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보일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리더로서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시대의 지도자의 비전과 사명들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뤄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농업 시대를 거쳐 산업 시대를 거쳐 지식 정보화 시대를 거쳐 로봇 시대로 로봇이 사람 이상 가는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체 로봇.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사람과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것. 그건 벌써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데 아직 출시가 안 되고 있는 것 뿐이죠. 이 로봇 시대가 오고 나서 다음 생명공학 시대가 한꺼번에 같이 왔어요. 생명공학 시대에서는 유전자 학회를 설립을 해서 최일선에서 또 뛰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보면은 방어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신혁명 시대에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 중에 여러분들 일부의 사람들은 여기에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있었을 때 저에게 한 사람이 정말 학교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지금 프랑스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박사들 전부 다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은 초등학교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 제 있는데 들으면서 한 2년 동안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수없이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저는 10년 동안 이 연구를 하면서 우리 지도자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또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삶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럴 것이다 하는데 전문가가 바라볼 때는 극히 모르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자, 어찌됐든 2013년도에 가치관 조사에서 1위가 배려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존중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데 돈은 뭐예요? 돈이 가치의 척도란 말이에요. 가치가 몰라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돈은 가치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다가 다음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날아가는 것이 돈이다. 돈은 버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잘 알면 돈은 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큰 리더들은 이 비밀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들이 작년 2013년도에 재작년에 가치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 위에서부터 애니와 피터, 아버지가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피터입니다. 만약에 피터와 애니는 살고 아버지가 죽는다면 줄을 끊지 않으면 모두 다 죽게 돼요. 줄을 끊어버리면 피터와 애니는 살고 아버지가 죽어요. 그런데 줄을 끊지 않으면 모두 다 죽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줄을 끊으면 피터와 애니는 살고 아버지가 죽는다. 그런데 줄을 끊어버리면 모두 다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위원장님? 네.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저만 아버지가 죽는다? 네. 오케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똑같아요? 네, 저도 제가 죽을 것 같습니까? 당당하게? 그래요? 그런 선택 손들어 보세요. 자, 줄을 끊지 않으면 모두 죽는데 줄을 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 선택 손들어 주세요. 어? 왜 이렇게 절반이야? 그럼 반대다. 응? 모두 다 죽는다 선택하겠다. 손들어 주세요. 저쪽에 그냥 한꺼번에 죽어버려? 함께? 천국 갔습니다. 가족이 천국가니까. 자, 여러분에게 리더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자, 리더의 첫 번째 덕목. 리더는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삶의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리더의 첫 번째 덕목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아까 그 리더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아버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그것은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돈을 100억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이 속에 제가 지금 있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 제가 전화해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는 그나마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삶에 대한 경험들이 많아요. 근데 한 번만이라도 얘기했더라면 좀 더 지혜롭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문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특히 여성들이 그런 거 많습니다. 아는 분들 대부분 다 그래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어찌됐든 미래의 다음 단계가 이분들이 과연 생각했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닥칠지? 옛날에 괌이라는 데에서 비행기 추락사고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 TV 보면서 기억나는가 혹시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치마가 이만큼 커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오 마이 갓.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얘기 합니다. 그 TV에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미래의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자기 희생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 총괄 운영위원장님은 희생을 하겠다고 당당히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훌륭하십니다. 제가 볼 때. 남들이 주려고 하는 사람. 우리 권학창 멘토님도
항상 주려고 합니다. 저도 맨날 줘요. 주다 보니까 아픔이 많았어요.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내 두 번째는 자, 하는 소리 한번 읽어봐 주세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려.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배우려고 하기 위한 질문, 이것이 두 번째 덕목입니다. 자, 요즘 뭐 사실 아미다경이 다 걸렸어요. 다 알아요. 지식만 하면.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때 당시에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짜 아는 것은요, 역설을 이해해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역설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역설 그거 하나 보는데 2년 걸렸어요. 그거 하나만 가져가죠. 어느 날 보다 보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알의 첫 번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것을 다 안다는 거죠. 요즘에 다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 아테네 광장에서 수백 명에게 물어봤어. 당신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나름대로 다 대답을 하지만 과연 그것이 실제 정답이냐? 아닙니다. 그걸 보고서 야 정말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데 저 사람들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까 이쪽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배웠다. 제가 교사들 채용할 때 요즘에 보면 학생 어린 아이에게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선생님 비한다.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죠. 그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자, 목소리 좋은 사람 큰 소리로 앞에 나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항공모함 이야기. 항공모함 이야기. 항공모함은 한 달에 훈련을 하여 50%가 정신 신청을 하고 다시 한 달을 하면 나머지 50% 전역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항장에 취입한 후 몇 달이 지나자 이 항공모함은 승선을 하기 위한 경쟁률이 4대1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느 항공모함에 한 달에 훈련을 하면 50%가 전역을 해버려요. 사람들이 나가는데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함정이 왔는데 취임한 후 몇 달이 지나자 항공모함에 승선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오히려 역으로 4대1이 됐어요. 지금 멘토링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가? 잘 보셔야 돼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함장의 리더가 하나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바뀌었어요. 경쟁이 4대1로 되었어요.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함장은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걸 소크라테스식 질문이에요. 또는 예수님도 질문을 많이 했다. 어떤 질문을 했냐? 새로운 함정의 질문은 첫 번째,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멘토링 협회에 현재 만족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멘토분들은. 두 번째, 당신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불만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세 번째, 만약에 불만족을 한다면 당신에게 그 권한을 준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역으로 완전하게 바꿔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 이게 하나의 항공모함 이야기라고 해서 리더의 한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가치의 이동 중에 지금까지는 건물이 이만큼 가치가 나간다. 자동차가 이만한 가치를 한다. 그건 보석이 나간다라는 것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 한 리더가 10억 100억이 갑니다. 리더 한 사람.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한 사람의 리더 한 사람의 몸값을 측정해 주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오히려 건물보다는 사람에게 저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의 리더십,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이런 것들로 측정하는 시대로 돌입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 한 80%의 사람들은
그쪽 방향의 가치의 이동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멘토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멘토링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멘토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것을 무형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그 무형의 가치를 그냥 행복이라는 가치를 그냥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내가 행복이라는 이 가치를 실제 가치로서 얼마를 측정할 수 있는가? 이런 그 셈을 할 수 있는 무형의 가치를 셈을 할 수 있는 리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했더니 외국에서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실제 성공한 사례를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은 옛날에 벤처 기업을 했던 사람. 벤처가 무너져 가고 있을 때 호텔업을 합니다. 그 호텔업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영에 관심을 가질 때 이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 행복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경영을 했어요. 지금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한국멘토링협회는 성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장.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이것을 빨리 알아듣고 함께 가는 사람은 그 성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와 성장이다. 자, 세 번째, 리더는 명령보다 질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경청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게 훈련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지를 주는 것은 질문하는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일을 나누어 주기보다는 책임을 나누어 조직원을 성장시켜라. 2015년도부터 변화가 있다고 했죠.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그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가 이런 것을 몸으로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있어요. 그런 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목소리 좋으십니다. 김지우. 항공모함 이야기. 어느 연못에 샤넬 선글라스를 낀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할아버지 거북이를 만난 개구리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먼저 말을 붙입니다.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난 블루 오션에 살지. 거기에는 고래가 살지. 이 샤넬 선글라스를 낀 개구리에게 고래를 잘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해봅시다. 이해가 되나요? 어느 연못에 샤넬 선글라스를 낀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거북이를 만나서 개구리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먼저 말을 붙입니다.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난 블루오션에 살지. 거기는 고래가 살지. 이 샤넬 선글라스를 낀 개구리에게 고래를 잘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답. 정답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서 보여줘야지. 안경 벗기고 직접 가서 보여줘야죠. 어떻게? 직접 그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보여줘야죠. 직접 살고 있는 데 가서 보여준다.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직접 있는 데 가서 보여준대. 또 다른 사람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열띤 토론을 사실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답을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정답은 어떤 거였냐면 선글라스를 벗긴다. 벗기고 이제 들어가요. 선글라스를 벗긴다. 왜? 선글라스를 낀 채로 그 어떤 것은 왜곡돼서 볼 수 있다. 왜곡돼서 바라볼 수 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뭐냐면 우리는 수많은 왜곡된 관념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보이지 않는 가치들에 대해서 다시 눈 떠야 된다는 것이죠. 내 관념 속에서 있던 지금까지의 어떤 생각들을 깨부시는 게 깨달음이에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보이는 가치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로 가치에 이동하는 것을 보려면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요.
당장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행복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요. 맞나요? 맞아요? 행복은 무한대다? 얼마예요?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대부분 무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요. 혹시 배극하고 행복하고 둘 중에 뭐 가질래요? 현장에 배극이 있으면? 배극 가진다. 안 맞잖아요. 모순이잖아. 나는 돈에 100억보다 더 큰 게 무한대잖아요. 분명히 내가 질문하면 무한대라고 해요. 거의 다. 그런데 100억을 만약에 갖다 놓으면 100억을 갖다 놓으면 이게 가치에 대한 오류예요.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거와 현실과의 오류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행복의 가치를 잘못 측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리더를 요구한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자, 이게 세 가지 등급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간단히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된다. 이게 또 정답이에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마음의 문은 안에서 밖으로만 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죠? 모든 일은 내 마음 속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정신혁명은 내 안의 혁명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나부터 먼저 가치관이 또렷하게 형성되고 내가 먼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나를 완성시켜야 된다 해서 바로 정신혁명은 나부터다. 마음의 문은 안에서 밖으로만 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며 밖에서 강제적으로 열려고 하면 문이 파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할 때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운영위원장님에게 너무 감사하게 해요. 저는 오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때가 돼서 오던가. 더 깨지고 시대가 변하면서 상처받았을 때 다시 올 거라고. 시대의 변화 속에 TV를 보다 보면 아차 늦었구나 하고 그때 오게 되니까 냅두라고. 근데 저분은 참 착하세요.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다 합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밖에서 좀 깨지면 내가 마치 대본 그래요. 그렇게 되죠? 정확하게 지금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보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걸 제대로 보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무형의 가치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에서. 무형의 가치가 지도자 리더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형의 가치가 중요하냐? 몇 퍼센트가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무형의 가치가? 유형의 가치가 중요하냐? 무형의 가치가 중요하냐? 무형의 가치를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몇 퍼센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많이. 구체적인 측정으로 몇 퍼센트? 20? 20? 또 80? 80 누가 있어요? 80. 또 누가 있나요? 무형의 가치가 이만큼 중요하다. 98%. 98? 우와, 98? 조금만 내리면 되겠는데? 우와. 78대 22. 김경연 멘토가 가장 앞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어요. 정확하게 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 이쪽에 있다는 사실.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94%가 가치가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도 이쪽에 가치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가치. 빨리 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신혁명은 바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양한 방안들. 아까 그 질문을 했더니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주변 지형 지물과 비교한다. 그 다음에 UCC를 제외한다. 아까 선글라스가 얘기되는 거예요. 하늘이 블루오션이고 구름이 고래라고 이야기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정답은 이거부터 벗겨라. 이거부터 벗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멘토링 협회도 뭐예요? 정신혁명 오는데 마음을 깨보셔. 마음을 열어야 돼. 지금 중요한 게 뭔지 급할지 뭔지 몰라요. 인생에 급한 일들을 먼저 하는 거야. 오늘도 온다 했다 못 오는 사람 뭐예요? 자기가 급한 거야. 급한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 맨날 바빠. 제가 저럼 굉장히 여유로워요.
하루에 아까 저분같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라 말하면 안 만나. 5일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누굴 만나라 하더라고? 두 사람을 만났는데 전부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 사람들은 지금 현재 바쁘게만 살아요. 급한 일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 자, 그래서 우선 개구리의 선글라스를 벗긴다. 우리 CEO들, 특히 지도자들이 이 정신현상에 먼저 앞서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머리 아파하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치관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고요. 가치관의 단계도 어려워. 가치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뛰어넘을 거예요. 그 다음 단계인 정체성에 가야 되는데 이 정체성은 우리의 사명을 알고 있는가? 우리 멘토링 협회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한번 해도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사명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 우리 멘토링 협회 사명 뭐예요? 나와 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잖아요. 혼자 뛰어보세요. 한계도 없냐. 전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돕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00명의 비전은 1000명의 지도자를 만들겠다. 여러분들 중에 지도자가 나오고 외부에 있는 지도자를 묶어서 1000명을 만들겠다. 엄청난 힘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이해하고 신뢰하는가 합니다.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그 사명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려줘야 돼. 뭐 그냥 오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가는 이 사명이 당신이 이해하느냐 이게. 자신이 사명에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이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저분들은 내가 어떠냐면 최고 리더들하고 한 자리를 마련해 줄 거예요. 영향을 쌓아야 되니까. 인생을 살아보면요. 자기가 준비되지 않아서 오는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기회가 왔을 때 잡지를 못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리더로서.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자, 이 질문은 부탄 아시죠? 부탄. 세계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도시. 거기에 있는 왕이 고민을 했습니다. 부탄이 행복한 나라가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왕이 우리보다 20년, 30년 앞서서 이 사람은 무형의 가치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9개의 질문과 72개의 질문을 만들었던 사람이 부탄의 왕이에요. 그 나라는 전부 다 행복한 사람들. 그냥 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그냥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그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에요. 당신은 하루의 시간을 쓰면서 어떤 기분인가를 물었어요. 국민들에게. 오늘 하루를 쓰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인가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기분이냐 이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 시간이? 그만한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 저는 어마어마한 걸 내려놓고 이 자리에 이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의 시간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느냐. 하루는 일생이에요. 가장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 찰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가장 깨달아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일생을 길게 봐요. 길게 보면 어때? 괴로움이 많이 생기지. 고민이 많이 생겨요. 그 깨달은 사람은 찰나야.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행복하고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1, 3선. 우리는 하루가 나의 인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시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고 낮 시간 동안 행동해야 돼요. 아침에서 생각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야. 여기 가야 될지 저기 가야 될지. 그리고 나머지는 즐기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것이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잖아. 태어나서 공부하고 고민하다가 죽음에 가는 것. 그것이 하루가 바로 일생이다. 그래서 하루에 3번 매듭을 짓자. 1, 3선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무리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다음 얘기가 나와서 다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동물도 이렇게 살고 대단하죠.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가 돼야 돼. 저렇게 힘이 돼. 자연 속에서 이치를 깨닫는 것을 원리와 이치를 깨달았다 이런 다음에 그 원리와 이치를 어떻게 깨달고 어떤 경지에 가는가, 자연 속에서 그런 걸 다 배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 10초씩만 마무리 얘기 오늘 전체적으로 좋았던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이미의 감사를 통해서 자리 왔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됐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성숙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교육 가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전 김정은이 옆집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마음이 바빠갖고 지금 이 하늘도 소리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4시간 가야 돼요. 아이고, 강화해버려. 예. 하나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시네요. 늘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요. 행복했습니다. 네, 박수.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구나. 좀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행복합니다. 네, 다음 와서.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수희 강사님을 통해서 메리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이수희 선생님과 회장님 그리고 토론을 청소하시고요. 수고하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 성장도 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오늘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쪽으로. 오늘 너무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늘 또 오늘도 또 새로운 걸 깨닫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라스트.
재산 같은 지식보다 아주 작은 티끌만한 깨달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작은 깨달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이수희 교수님. 네, 오늘도 기적 같은 만남 유명에 내려오신 우리 멘토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부 앞으로 나오세요. 전부 앞으로. 자,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하나님. 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와주세요. 오늘 사진 한번 찍고. 자, 사진 빨리 찍읍시다. 사진 자, 빨리 오세요. 사진 찍고. 자, 우선은 금산. 빨리 오세요. 자, 우리 빨리 한번 찍어주세요. 여자랑 바꾸겠습니다. 이수희. 저기 이수희 자, 우리 경연이가 너무 잘 찍어줍니다. 아까 그 벌레처럼 다 붙어. 섹시한 가겠습니다. 섹시한 분입니다. 자, 사랑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자,